어제 이 시간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14명에게 상처를 입힌 피의자가 사건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살인 예고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상 처음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보니까 전날에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도 계획 범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흉기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었던 정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범행 도구를 구입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특이점이 보이는데요. 사건 현장을 미리 답사했다는 거죠. 이전 날 갔는데 거기서 흉기를 들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흉기를 가져가서 이전 날에 이미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갔더니 뭔가 좀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대를 제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오후 6시에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중이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역에 있는 그 쇼핑몰 광장이었고요. 네. 그 시간이 오후 6시 인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민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밀집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날 시간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았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자신 지금 희생시킨 분들이 14분이잖아요.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뭐 판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범행 장소에서 지금 범행을 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냥 이제 답사로 전환했을 수도 있죠. 딱 답사를 하고 오늘 하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날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인지 답사를 했던 것인지 이것은 이제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어쨌건 앵커님 말씀대로 여기서 분명히 계획 범죄인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갔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신중하게 봐야 접근하는 건지 이거 준비 정황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14분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람이 그 전날 무서웠다라고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네.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 계획 범죄를 조각시키려고 하는 여러 모습들이 보여요. 네. 지금 흉기를 미리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 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조현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020년에 치료를 받았는데 3년 동안 지금 치료를 안 받아서 조현병 증상에 의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양상이 좀 다릅니다.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흉기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그 흉기 난동을 저지른 이후에 그 인근 화단에다 이 흉기를 버립니다. 은닉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 지금 그 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흉기를 은닉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계획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날에 무슨 두려워서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조사에도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의 얘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아마 판명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 씨의 휴대전화가 2대가 있었고 컴퓨터가 1대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럼 계획에 관련된 정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때도 포렌식 해봤더니 그 컴퓨터 부시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이미 살인 검색했던 내용들 다 나왔잖아요. 계속 그 정유정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아마도 그 피의자 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던 컴퓨터로 검색을 했던 이 흉기 난동을 저지르는 범행의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아마 디지털 포렌식에서 내용이 분명히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미리 답사한 것과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미 지금 디지털로 정보를 수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어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흉기 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일종의 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에 보면 최근에 뭐 그 무차별 총기 난사 많았었잖아요. 학교들 가거나 뭐 네, 하죠. 뭐 텍사스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이게 그 테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희생시킨 상태, 불특정 다수를 최대한 많이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이 이제 테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사건들을 봤을 때는 특정 대상들이 있었어요. 공격 대상들이 예를 들어 남성을 공격했다든지 뭐 여성을 공격했다든지 뭐 나이대가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보였는데 지금 이번에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진화해왔던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이 네. 우리나라에서 진화해서 최종 단계에 이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특정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20대, 뭐 30대, 60대, 70대 남녀가 다 지금 희생이 되셨거든요. 네. 부상을 당하셨고요. 피해를 당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 범인이 여기서 어쨌건 지금 앞에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들을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흉기 난동이나 살인 예고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글들에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방 범죄라는 게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례도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흉기 난동 사건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가 유례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모방 범죄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글들에 의해서 실제로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여러 대상들을 어쨌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가하겠다라고 지금 범행을 한 것이죠. 근데 예.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보면 뭐 딱히 특이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은 결국은 뭐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는 거 한마디거든요. 결국 다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난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게 관심을 끌고 싶었다. 그리고 뭐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나를 청부살해를 하려는 조직이 있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은 조현병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요. 다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한 다음에 나오는 분들을 이제 막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나오는 사람을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지나가게 하고 여성이나 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었거든요. 흉기로. 지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에 차량으로 네.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네, 차량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거기서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거기서 가장 빠른 출입구인 2층 쇼핑몰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죄 14명이 지금 희생되는 그 시간이 몇 분 걸렸냐? 10분 걸렸어요. 그래서 계획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조현병이 지금 발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범행의 계획을 세웠고 이미 계획을 세웠고 범행에 걸리는 시간도 봤을 때는 이미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10분 안에 14명을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례 없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신림역에서 12일 정도 된 거예요. 지난달 21일이었으니까 12일 정도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렇게 짧은 텀으로 생긴 일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유사하게 인터넷에 관련된 예고글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상황 모든 것들이 네. 모방 범죄 또 그 모방 범죄의 어떤 그 추종자들도 생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모방 범죄를 하진 않아요. 지금 네. 오늘까지 경찰에서 집행 그 신림역 사건 이후 집계된 지금 살인 예고글이 25건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방금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하셨지만 그 대상들이 뭐 잠실역, 부산 서면역, 그다음에 강남역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 특히나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분당 서현역도 이전 날에 이 테러 예고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일인의 소행인가 지금 최 씨가 이 글을 올렸나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5건이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 25건이 다 이 묻지마 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다 이어지진 않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그 모방 범죄의 심리가 점점 올라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최근에 이런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얻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홍콩에서도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외국에서도 배우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더 심각하게 이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테러 예고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굳이 모방하지 않아도 이 어떤 인지 틀 속에서 범죄 행위를 더 학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몇 명을 죽였다라는 거 이게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비틀거리는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가다 보면 아유 힘드시죠,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면 약 먹은 거 아닌가, 마약한 거 아닌가, 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회의 공포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공포가 극대화되면 결국은 시민들은 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렇죠. 정부를 믿지 않는 무정부 상태까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치안에 대해서만요. 지금 나머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범죄 예비자들 또는 이런 뭐 범죄 성향을 갖고 있는 아니면 악성 그냥 댓글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냥 이런 글을 써가지고 나 살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목을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악플러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좀 시민들은 오히려 범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빨리 도려내고 빨리 지금 차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비글 올리는 사람들 뭐 몇 명 이제 잡히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처벌을 안 당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네.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을 결국 봤을 때 뭐 살인 예비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근데 이제 뭐 협박죄 이것은 뭐 사실 어떤 특정 대상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적으로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예. 지금 상황은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처벌들을 다 적용해야 되고요. 경찰, 검찰 마찬가지고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의 잣대 양형 기준의 판단만 따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지 지금 게시글들도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묻지마 흉기 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건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살인 예비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살인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지금 공공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또 올렸기 때문에 이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데 적용될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대목입니다. 네. 경찰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렸죠. 보니까 이제 특별 치안 활동을 발령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뭐 어떤 요건으로 좀 적용이 되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특별 치안 활동은 경찰도 이례적으로 지금 선언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금 각 경찰청장들을 화상회의하면서 선포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흉악범죄다, 이건 사실상 테러다라고 경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기 난동, 살인 예고글들도 올라오고 있고 또 뭐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이제 엄정 대응을 하겠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글 게시자까지 다 검거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제 총기와 테이저 같은 물리력을 적극 동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우리나라는 물리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물론 이제 인권 존중과 범죄 예방이 서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범죄 예방이나 범죄 대응 쪽으로 가다 보면 인권이 좀 이제 침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선을 넘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선을 넘었고 경찰이 예전에 그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에 네. 물리력 5단계를 각 경찰로 하달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이 막 주치 난종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지침이 없고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맞는 경우도 많고 뭐 이 여러 가지 경찰들이 오히려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뭐 테이저건이라도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지침이 내려갔어요. 물리력이. 근데 다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총기를 사용했다. 네. 지금 모든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왜 흉기 휘두르면 바로 총으로 쏴버리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을 해서 바로 뭐 급소라도 쏴버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급소는 피해야 되고 총기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과잉 대응했다 이렇게 하면 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찰들이 적극 대응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매뉴얼 또는 조치들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경찰들이 그렇게 공무 집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처벌을 두려워한다든지 뭐 고소를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지금 관계 입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강력하게 경찰이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런 그 흉기 난동범들이 내가 이렇게 흉기 난동 저질렀을 때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나를 바로 잡을 수 있구나. 내가 검거가 되는구나. 강하게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권한 중에 불신 검문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요새 과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았었어요. 네. 앵커님도 혹시 불신 검문 받으신 적 당해봤죠. 있죠? 저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가방도 보자고 한 맞아요. 적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불신 검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뭐 흉기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리 속아내는 거거든요. 최근엔 안 해요, 거의 불신 검문. 지금 해야죠, 이런 것들도. 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신 검문 강화해야 되고 이상 동기가 보이는 사람들, 흉기를 소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순찰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오다가 보니까 네. 그 주요 거점 역들도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경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순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찰의 무능이 곧 치안의 어떤 무능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적극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런 그 아까 제가 모방 범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흉흉한 상황에선 또 다른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개인도 좀 이런 상황을 좀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이야기 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호신용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호신용 제품을 써서 방어를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어설프게 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네.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법적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정당하게 방어를 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과잉방위로 해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네. 또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흉기를 휘둘렀는데 내가 그냥 막대기 갖다 이 사람을 또 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쓰러졌어. 정당방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제가 왜냐하면 지금 뭐 막대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흉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방위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심지어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남편이 맨날 구타를 했는데 그거 방어하려다가 뭐 밀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것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우리는 좁은 거 아니냐. 내가 나를 지키지도 못하면 어떡하냐. 경찰도 국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당방위 범위조차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도 한번 전 눈여겨보고 조금 더 들여보고 정당방위의 내용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로 갈 수 있도록 좀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런 사법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그냥 보호 장구를 사가지고 호신용품 사가지고 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산단봉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기 충격기도 있고요. 뭐 고추 스프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지금 이 어제 그 내용 아마 화면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10분 내에 지금 거의 10명에 가까운 9명을 지금 흉기 난동을 했는데 흉기를 휘둘렀는데 네. 급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꺼낼 수조차 없고요. 호신용품을 꺼낸다 쳐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이 제압에 대한 숙련된 그 범죄자다라고 하면 그 범죄자가 그 무기를 제 호신용품을 뺏어서 오히려 그게 더 제가 제압당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신용품을 산다라고 하면 이 소신용품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분 가스총도 마찬가지고요.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갖고 다니시면 이게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고추 스프레이라도 뭐 치안에 대해서도 좀 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어쨌건 호신용품은 좀 숙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사실은 그 자극을 하지 말라 그래요. 호신술 전문가들도 이 얘기도 자극을 하고 이 범인을 노려보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 범인이 오히려 더 난동을 피고 막 더 흥분을 하니까 네. 오히려 지금 눈길을 피한 상태에서 최대한 거리를 벌려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고요. 근데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제가 봐도요. 네. 그러면 일단 주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게로 빨리 좀 뛰어가서 지금 좀 뭐 피하시든가 아니면 뭐 의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 같은 걸로 좀 막으면서 시간을 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빨리 경찰이 오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림역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죠. 신림역은 특정한 남자만 계속 쫓아다녔는데 네. 이번 사건은 지금 모든 불특정 다수들을 쫓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최 씨가요. 정말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결국은 주변에 있는 물체를 활용한다든지 빨리 지금 거리를 벌려서 뭐 인근 가게로 좀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도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 범죄와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도 네. 없고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복지부하고 법무부 등이 참여해서 정부가 정신질환 TF를 구성하겠다. 즉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어떤 TF의 새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신질환 TF를 구성하겠다고 좀 밝혔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이 조현병 환자들이 저질렀던 이제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현병이 바로 이런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조현병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조현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큰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시민들이 어떤 범죄의 두려움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현병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최 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조현병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분열성 성격 장애, 즉 조현병 판정을 받았는데 3년 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도 이 범행의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의심은 드는 대목이긴 해요. 이것이 범행의 뭐 어떤 절대적인 그런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이 더 범죄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 TF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유관기관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분당 서현역 관련된 묻지마 난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염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